네, 그럼 여기서 김정남 피살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보다 정확한 경위들은 계속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김정은의 암살 지시가 있었을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경위를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이 직접 암살 지시했을 가능성, 또는 또 하나는 북한의 정찰총국장이 교체된 이후에 새로운 정찰총국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 경쟁 차원에서 김정남을 제거했을 가능성, 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더라도 김정은의 묵인이 없이는 김정남을 제거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피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정남,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이고요. 김정은의 지금 이복형인 건데 김정일 사후에 지금 후계군에서 완전히 밀려난 채 중국과 동남아 등을 전전해오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예. 김정남에 대한 인물 어떻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김정남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데 있는 사실하고 명백한 차이가 있고요. 네. 김정남은 김정일이 이미 결혼해서 딸까지 두고 있었던 성혜림을 강제 이혼시키고 그와 동거하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 김정남을 김일성이나 북한의 간부들에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정남은 김정일의 숨겨진 아들로 성장하면서 스위스 유학을 나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으로 귀국하기도 했지만은 결국 해외를 계속 떠도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계속 해외에서 전전해 오면서 최근에 좀 동향이 파악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김정남이 해외에 계속 머물면서 북한하고도 이제 가끔 연락을 주고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네. 그의 고모인 김경희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고 전화 통화는 주로 장성택이 살아있을 때 그와 자주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남이 때로는 김정은에게도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김정은을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이 형이고 김정은 동생이라는 그런 이제 지위 태도를 가지고 김정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김정은과 이제 김정남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에 김정남은 자신의 신변 안전 때문에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자제된 그런 태도를 생활을 했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비난하는 그런 발언도 자제했고, 또 그 이전에 일본인 언론인인 고미요지하고도 이메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도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생활을 했지만은 결국 최고 지도자에 대한 자그마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어떤 북한 체제의 잔인성 때문에 이번에 희생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최근에는 내연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등을 좀 오가는 그런 소식도 전해진 바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네. 김정남은 중국 베이징,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주로 오고 갔고요. 때로 인도네시아를 가기도 하고, 프랑스의 아들 한솔이 유학을 하고 있으니까 파리도 네. 가긴 했지만은 주로 베이징,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주로 왔다 갔다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김정남이 암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해주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도일까요? 김정남 피살 사실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이 먼저 파악을 했고, 네. 그것이 외교부까지 확인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쯤에는 외교부를 통해서 이 김정남의 피살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동안 계속해서 신변의 위협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2010년에 이미 베이징에서 또 암살 위기도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두 가지의 지금 피살된 원인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정은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잠재적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했을 관측이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정남 피살, 암살 어떤 의미로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남은 북한에 거의 인맥이 없고 해외를 떠도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어떤 잠재적 경쟁자라고 봤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다만 네. 북한 체제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절대화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김정남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지만은 김정은의 권위를 훼손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거나 이제 김정은을 자극하는 뭔가 행동을 했다면은 이제 그 어떤 정찰총국장 산하의 정찰총국 조직이 김정남을 지금까지 계속 수시로 근접 감시해 왔으니까 그 세력들이 김정남을 암살하는데 직접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김정남이 피살되면서 이 아들 김한솔 군의 어떤 신비에도 어떤 이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김한솔의 경우에는 아직 어리고 김정은의 어떤 지위를 위협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가 특별히 어떤 김정은을 자극하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김한솔의 신변에 특별히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김정남 피살은 과거 이제 이한영 피살과 이제 비슷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영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와가지고 북한의 어떤 지도부의 어떤 사생활까지 폭로하는 그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대동강 로얄 패밀리라 해가지고 이제 그처럼 북한 수뇌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장 불편한 그런 인물이었고 김정남도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김정남은 이 권력이 승계되는 그 과정에서 후계 수업을 계속해서 받아오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로 낙점되지 못했던 당시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김정남이 후계 수업을 받았다라는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네. 김정남은 김정일의 숨겨진 아들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 왕조 시대로 비교하면 서장자에 해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후계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김정일과 고용희 사이에서 김정철과 김정은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가 이제 후계자 가능성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성혜림, 김정남의 이모 성혜랑이 자신의 수리 김나무 집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김정은과 김정철이 태어나면서 김정남에 대한 마음이 떠났다라고 직접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처럼 김정남이 아주 어렸을 때 김정일의 마음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가 후계 수업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요. 네. 그리고 제네바 종합대학 다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김정남이 스위스 베른에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에 밤에 바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겁을 먹은 성혜림의 어머니가 김정남을 평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성혜랑이 자신의 수기에서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 대학에 진학해서 정치학을 전공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김정은 피살 암살과 관련해서 그 원인 또 누가 이 부분을 지시를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이 자신의 우상화를 위해 걸림돌 제거하기 위해서 이복형 암살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그 고모부 장성택의 장례식에도 지금 참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어서 군부 인사들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공포 정치 계속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북한 체제가 스탈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공포 정치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의 최측근이었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해임되면서 김정은의 영향력이 간부 장악력이 앞으로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해서 간부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뭐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이제 불안정해지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김정남은 김정은의 집권 체제가 굳어진 이후에는 최근 북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좀 주의를 해왔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살된 배경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김정남과 김정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건 이제 고급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과거에 김정남이 김정은에게 뭐 편지를 보내서 이제 뭐 너가 나에 대해서 형으로 이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형이 외국에서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돈도 보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정은을 압박했던 그런 뭐 사례들이 있고요. 최근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는 뭐냐면은 국내 한 언론이 김정남이 2012년 말 그때 망명을 시도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보도가 최근에서야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북한 뭐 지도부에까지 전달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김정남 암살로 연결되었을 가능성 그것을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이 김정남을 제거하는 지시를 내렸다면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 김정은은 내부적으로 입지를 좀 다질 수 있는 기회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김정남이 북한 뭐 국내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피살된 것이 뭐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김정남 피살은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더 악화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제 인권 압력을 더욱더 높게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이제 김정남은 중국 뭐 공안기관에서도 뭐 감시하면서 보호를 해왔고 또 이제 그래 왔는데 김정남이 이제 피살이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북중 관계에도 일정한 악화가 불가피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김정일의 생일이 또 모레지 않습니까? 바로 예, 이 생일을 앞두고 이번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떤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정일 뭐 생일과 뭐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을 지금 찾기는 어려운데, 예, 북한 만약에 최근에 북한이 중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만약 김정남이 비난을 하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김정남을 피살하게 하는 하나의 동기가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김정남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정남이 그동안 이제 뭐 외국 인들하고 또 이메일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뭐 북한 지도부에 전달이 되고 이제 그것이 뭐 김정남 암살로 연결되었을 가능성 그런 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남이 독살됐다 이런 보도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봤을 때 북한 내에 그러면 누구의 소행일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이게 해외에서 북한
그 암살 담당하게 되는 군정찰 총국이나 아니면 보위부 등을 또 지목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그동안 김정남은 북한군 정찰총국에서 계속 감시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그동안 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김정남을 북한 정찰총국 요원이 너무 가까이 감시하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김정남 눈에 띄고 그래서 김정남이 북한에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감시하면서 위협을 하면은 자신이 뭐 망명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적이 있고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찰총국장이 했던 김영철의 계급이 강등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를 하되 눈에 띄지 않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드러나게 이제 감시를 하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질책을 받고 문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뭐 국가안전 보위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찰총국에서 김정남을 지금까지 계속 감시해 왔고 또 정찰총국이 요인 암살에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남이 피살된 게 맞다면은 북한 정찰총국 소행이라고 뭐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김정은은 공포 통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성택이 그랬고요. 뭐 리용호, 현영철 등도 처형을 했었는데 이렇게 공포 통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 원인은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북한 체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절대 권력 체제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결국 뭐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에 대한 가차없는 처형이라든가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고 또 경험도 이제 부족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고위 간부들이 김정을 봤을 때 좀 뭐 어리숙하게 이제 좀 보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공포 정치에 의존하게 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